이번에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신, 어떤 혼, 동양적인 그런 얘기들을 찾으려면 정말 너무 고서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책이나 뭐 소설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장르 문학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이게 왜 그렇게 이 얘기가 그렇게 없을까 상대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약간 지금 고해성사 시간인가요 혹시? 없다고. 온라인 서점에다가 귀신 이렇게 검색해보잖아요. 그럼 막 다 막 공부 귀신, 수학 귀신 막 이런 거 뭔지 알죠? 애기들 학습 만화 같은 거. 그거라도 준비해 오셨어야죠. 그거를요. 오싹오싹 공포 타임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대체 뭘 찾아봐야 되지? 한계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양 귀신 쪽은 아무래도 자료가 명백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세기 이후에 좀 캐릭터화된 것들이 좀 많기도 해서 작품들도 뚜렷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책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월하게요? 우월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일단 이번에 책으로 좀 알려드릴 어떤 서양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큘라와 그리고 뱀파이어도 역시 드라큘라와 같은 족속이라고 하지만 두 개가 따로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랑켄슈타인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3개 정도의 작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 먼저 이 드라큘라와 뱀파이어, 프랑켄슈타인 어떤 거 먼저 궁금하신가요, 선배님? 저는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의 경우라면은 사실 이 뱀파이어 신화는 원래 북유럽 쪽에서 항상 있어왔던 신화기는 해요. 뭐 원래 고대에도 있어왔던 신화긴 한데 이게 조금 더 현대적인 모습으로 지금의 어떤 뱀파이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819년에 나온 존 윌리엄 폴리돌이라는 작가의 더 뱀파이어라는 작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이 조금 재미있는 게 사실 국내에는 번역본이 없긴 해요. 근데 영어로는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아시면은 그냥 부담스럽긴 하죠. 80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긴 작품은 아니니까 저도 조만간 한번 구매해서 좀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존 윌리엄 폴리도리의 더 뱀파이어가 모던 뱀파이어, 현대 뱀파이어 문학의 원형이라고 취급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신화 속에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한 장르로서 노벨, 소설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이고 TMI 컨셉이니까 말씀을 드려드려 볼게요. 혹시 바이런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드 바이런? 그래서 이 존 윌리엄 폴리도리는 원래 작가가 아니었고요. 이 로드 바이런의 주치의였습니다. 의사? 주치, 전담 의사였죠. 근데 이 전담 의사가 1816년에, 그러니까 출간 3년 전이죠. 1819년에 출간됐으니까 1816년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로드 바이런과 존 윌리엄 폴리도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네바에 있는 호수 근처의 별장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때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혹시 아시나요? 전혀 1도 감각이 오케이. 제 영상은 안 보시는 걸로. 못 봤습니다. 그때 같이 간 남자 한 명은 퍼시비 셸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퍼시비 셸리라는 낭만주의 3대 시인 중에 한 명인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고요. 그의 당시에는 와이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와이프가 되는 마리 셸리라고 있습니다. 마리 셸리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마리 셸리.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여기에 클레어몽트라는 한 명의 여자까지 추가로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5명이 제네바로 여행을 가는데 그들이 모여서 모닥불 피워놓고 여름날이었거든요.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지어보자.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게 약간 공포 이야기, 항상 여름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자 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만든 이야기가 존 윌리엄 폴리도리가 그때 만든 이야기가 더 뱀파이어였어. 뱀파이어 이야기. 그거를 이제 글로써 나중에 좀 더 발전을 시킨 것이 1819년에 3년 후에 더 뱀파이어라는 원형으로 나온 거고요. 여기에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은 마리 셸리라는 아까 말한 퍼시비 셸리의 이후에 아내가 되는 그 여성, 당시에 약 19세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이 어린 나이 여성이 지은 작품이 프랑켄슈타인.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그때 이 마리 셸리가 떠올린 이야기가 프랑켄슈타인이었고 그거를 이제 퍼시피 셸리가 남편이 좀 더 발전시켜봐라. 단편 말고 중편, 장편으로 한번 써봐라. 계속 종용을 해서 그로부터 2년 후인 1818년에 프랑켄슈타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좀 더 있는데 이 클레어 몽트라는 여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여자는 마리 셸리의 새엄마의 딸이었어요. 새엄마의 딸. 이 여자가 왜 껴있나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 친해서? 이 마리 셸리랑 퍼시피 셸리가 둘이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여요.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는데 거기에 클레어 몽트가 껴있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한 명이 남자, 두 명이 여자? 좀 의심가지 않나요? 실제로 약간의 이 내연녀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도 있을 정도로 또 하나의 개족보라고 하면은 나중에 로드 바이런의 아이를 낳는 게 클레어 몽트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얽혀져 있습니다. 약간 진짜 막장 이야기? 더 막장인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따가 사실 원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 때도 원래는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퍼시피 셸리가 마리 셸리와 눈 맞아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왜 도망간 줄 아세요? 왜요? 유부남이었거든요. 심지어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 맙소사. 이건 정말 그래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해요. 호수에 뛰어들어서. 그럼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한이 너무 막 좀비가 되는 거죠. 귀신이 돼요. 그 정도 한이면 근데 그건 인정. 그 정도 한이면. 그래서 그 아내가 물에 뛰어들어서 죽자 그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약간 막장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로맨스였다. 정말 절절한 사랑이었다. 이런 뒷이야기가 이 뱀파이어와 프랑켄슈타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갑자기 작품을 곱게 볼 수가 없겠는데. 그쵸. 근데 마리 셸리 같은 경우는 진짜 퍼시피 셸리를 많이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뭐 여러 여자 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아꼈고 약간 너무 TMI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남편이 6년 만에 죽거든요. 결혼하고 항해사고로. 나중에 시체가 수습되고 화장을 치르는데 심장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심장은 타지 않고 이런 기록도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약간 그 낭만적으로 볼 부분도 사실 있죠. 당신의 심장만은 내가 타지 않는 심장만은. 그러니까 물론 호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어떤 열렬한 사랑이라는 부분에서는 낭만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표정 부분들이 관리를 전혀 못했어요.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의 뒷이야기가 좀 있고요. 혹시 공백님도 뭐 다른 아니요. 저는 사실 어떤 책을 이렇게 책의 얘기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책들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책이에요. 이거 제가 조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까요? 한국 요괴도감. 요괴도감.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정말 그야말로 잡신이거든요. 거의 보이는 모든 곳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개의 이야기가 길게 어떤 소설 형태로 존재한다기보다 보통은 약간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돼요. 여러 가지 귀신이 나오는 형태. 그래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정말 이렇게 요괴가 도감처럼 이렇게 실려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귀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실려 놓은 있는 거예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야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장편 소설의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나 그쵸 좀 짧은 옴니버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신과 함께처럼 그냥 그때 상황에 맞는 귀신들이 등장을 하는 것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퇴마록이 있겠죠. 퇴마록 많이들 보셨겠지만 퇴마록 역시 주요 인물들이 있지만 어쨌든 귀신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귀신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지고 이런 형태로 계속 존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작가,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많은 종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귀신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주류 문학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있었죠. 장화홍련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어떤 동화의 형태로 주류 문학에서 벗어나 버린 형태가 되버린 뭔가 거죠. 성인들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약간 뭐 이건 조금 다르지만 약간 곡감 이야기처럼 아이들에게 그렇죠. 들려주기 위한 그렇게 겁주기 위한 돼버렸죠. 이야기로 거기서 서양 같은 경우는 물론 부기맨이라든지 모래사나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잠자지 않는 아이들을 뭐 골리거나 옷장에서 나오는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뱀파이어나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는 모두 성인들도 무서워할 만한 소재거든요. 그렇죠. 절대 아이들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학적으로 되게 딜레마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 존재들이. 그래서 뭔가 길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동양은 아마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뭔가 책으로서 찾아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우야담에 요 정도가 실려 있더라. 어디 책에 상봉리에서 요만큼이 실려 있더라. 이런 식으로만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찾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저는 이 책 상당히 흥미가 가는 이유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요괴가 있어가지고 책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신기한 가격은 신기한 싸진 게 너무 않네요. 많아. 컬러거든요. 컬러여서 근데 정말 다양한 약간 신변잡기 네,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네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한 놀랍게도 아깝게 메인이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더 그러게요. 준비했었는데 메인으로 준비한 작품은 저 오늘 이 책 샀어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드라큘라. 와, 상하가 이렇게 브램 길게. 스토커의 드라큘라 상하 작품입니다.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작품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드라큘라가 1897년 작품이에요. 1897년. 그러니까 역시나 한 19세기 후반 작품이죠. 그쵸.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그죠? 약 200년도 안 됐잖아요. 한 100, 한 그죠. 10년, 20년? 물론 이 드라큘라는 아까 말씀드린 폴리도리를 비롯한 이 모던 뱀파이어가 그게 원형이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이 드라큘라라는 창작물이 등장을 한 건데 요게 사실은 아주 크게 히트를 치면서 그쵸. 지금 사실상 뱀파이어 하면 그냥 드라큘라가 먼저 떠오르는 아이콘이 정도인 돼버린 거죠. 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워낙 그 나중에 매체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되기도 했었고요. 드라큘라 백작에 관련된. 기억하시죠? 약간 그 송곳니 그 망토에 두치와 뿌꾸에 나오는 거 지금 아시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치와 뿌꾸 두치와 모르실 수도 뿌꾸의 두치와 뿌꾸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치. 네, 감사합니다. 그거에 프랑켄슈타인도 나오고 늑대 인간도 나오고 맞죠. 미라도 나오고 그니까. 드라큘라도 나와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서양 귀신이 무섭다. 그 걔는 되게 착하고 되게 예쁜 애들이에요. 그래도 걔네가 약간 대명사처럼 나온다는 게 그렇죠? 귀신이 나오면 왠지 알아요? 애들 보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우면 안 되니까 걔네를 출연시킨 거죠. 근데 진짜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오면 너무 무서워서 애들이 못 보니까 동양 귀신은 넣지 못하고 서양 귀신을 넣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두치와 뿌꾸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댓글로 한번 모르시는 분들 솔직하게 이거 고백해 주시면 편집 누가 할지 모르지만 옆에 두치와 뿌꾸 사진 하나 여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브램 스토커가 1897년에 낸 드라큘라라는 작품은 약 7년간 조사를 했다고 해요. 정말 되게 긴 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여전히 뱀파이어를 모델로 쓴 거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사실 드라큘라라는 어떤 인물을 참고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왜냐면은 맞아. 예전에 실물이었다는. 카운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피르 백작? 백작? 카운트가 백작 맞나? 백작? 모르겠습니다. 백작이라고 저는 듣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카운트 완피르라는 그 줄기에서 이 카운트 드라큘라라는 과거 인물, 실존 인물이 있거든요. 약 15세기 중반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이 블라디 3세 드라큘라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인물이 왜 악명이 높았냐면은 약 6년간의 치세 동안 거의 4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를 날카로운 걸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왜 그런 일을 거죠? 했다라고 해요. 폭정을 저질렀다. 근데 이건 역시도 썰이 되게 많은 게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은 좀 많이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드라큘라라는 이름에서 브램 스토커가 따오지 않았을까 그 잔혹함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큘라의 좀 재미있는 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어원이 있거든요. 어원이 뭐일 것 같으세요, 드라큘라? 저는 그냥 그 백작의 이름이 드라큘라였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드라에서 뭔가 좀 히드라. 드라큘라의 어원은 원래는 이 드라큘이 용의 아들, 용의 자식, 갑자기 용. Son of Dragon.
그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갑자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지금 우리가 물론 뱀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보충할 수 없는 이유가 브램 스토커가 자기의 뭐 노트들이나 이런 것들에 특별히 이 카운트 드라큘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걸 참고했다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추측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드라큘라 이전에도 많은 뱀파이어 작품이 있었습니다. 괴테도 자신의 시에서 이런 뱀파이어를 등장시키기도 했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1871년에 카밀라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레즈비언 뱀파이어가 등장해요. 레즈비언 뱀파이어라니 약간 요즘에나 쓸 것 같은 소재를 그러게요. 1871년에 이렇게 썼다는 게 좀 신기했고 뭐 이것저것 디테일들이 더 있긴 합니다. 원래 제목은 The Dead Undead The Dead Undead가 원래 제목으로 생각을 했던 바였고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진 않았대요. 빅토리안 시대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히트를 하진 못했고 오히려 한 20세기에 들어서 현대 와서 완전히 다시 재발견이 되면서 아이콘으로 딱 자리를 잡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시기에 또 코난 도일 아시죠? 네네. 셜록 홈즈. 코난 도일이 칭찬의 편지까지 썼다고 합니다. 너무 당신의 드라큘라 너무 재밌는 작품이다. 이렇게 칭찬의 편지까지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명해졌을까요? 뭐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유명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빛을 보지 못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작도 있고 후속작도 있으나 뭐 국내에는 특별히 소개가 되지 않아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약간 너무 그 찬호박 느낌이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이 드라큘라는 작품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떨지.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이렇게 열린 책들에서 브램 스토커를 한번 드라큘라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요. 그 엘리자베스 바토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라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족 부인? 그게 이제 그냥 떠도는 설에는 드라큘라의 여성 버전 모델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분도 똑같이 이제 처녀의 피로 젊음을 유지하고 마시는 이름이 기억 안 났을 뿐이지 자료 찾으면서 봤어요.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목욕해가지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근데 그것도 낭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그런 하지만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낭설이다 뭐 약간 그 시대의 이야기는 약간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일종의 구설이니까요. 그것도. 근데 여전히 이 서양 특히 드라큘라나 뭐 이 서양 쪽의 이야기들은 항상 피가 난무하고 뭔가 고어한 이미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피를 참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서양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밤새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기는 해요.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락서입니다. 기호 1번 락서. 서양 귀신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동양 귀신보다는 서양 귀신이 조금 더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육체적이잖아요. 조금 더 이 신체적인 고통을 가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동양 귀신보다는 좀 더 무섭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한이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한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무차별적이에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절대학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공포감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짜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그러므로 서양 귀신이 조금 더 무섭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락서입니다. 진짜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지금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공백입니다. 약간 이거 귀여움 어필하는 거. 2번. 여러분 동양 귀신이 무섭습니다. 대세는 동양이에요. 일단 우리 무서움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심리 상태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불안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동양 귀신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동양 귀신은 한이 있습니다. 그런 공포가 저는 동양 귀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공백입니다. 동양 귀신이 훨씬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여전히 저는 반박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저도 많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느 귀신이 더 무서운가?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로 기호 1번과 기호 2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에게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것도 재미있지 않나. 아주 굴욕적인 모습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쵸. 거의 뭐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은. 아 그런가요? 무서운데. 나는 무섭단 말이야. 통영 귀신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요. 맨날 혼자 찍다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비록 저는 이제 동양 귀신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어필하시는 아니 소감에서 좋았다고요. 약간 이거 반칙 같은 느낌인데 저 역시도 어떠셨어요? 맨날 이제 혼자 찍고 저는 이제 물론 더구나 지방에 사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다른 분들과 콜라보도 진행하면서 국민님과 이렇게 또 팟캐스트라는 형식 그쵸? 같은 느낌으로 이게 저는 상당히 새롭고 저한테 또 잘 맞지 않나 싶어요. 오늘 보셨겠지만 제가 약간 이 too much talker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대담 형식이 상당히 재미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계속 이제 공백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어필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신만만하신 것 같습니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약간? 뭐 각자 마음속에 가진 공포가 있으니까요. 저희의 얘기와는 별개로 뭐가 무섭다고 이미 마음속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을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왜 그런지 저희가 차마 몰랐던 이유들, 말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여러분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깨알같이 우리가 어쨌든 책과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책을 한 번만 더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까요? 저는 다양한 동양의 귀신이 담겨있는 한국 요괴도감을 갖고 왔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책들은 퇴마로 그리고 신과 함께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책들은 이 드라큘라라는 책이 있었고, 그리고 뱀파이어, 비록 그건 원서지만 좀 구하기 힘드시겠고,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요 정도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기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이번에 한번 구매해 보셔서 드라큘라 이야기 한번 드디어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뭐 책 비롯해서 영화도 진짜 많잖아요. 다양하게 보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투표를 기다리면서 이번에 오늘은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락서 공백의 부키타카였습니다. 안녕. 성발이 맞아야. 그럼 지금까지 락서 공백의 부키타카였습니다. 안녕. 너무 저희의 다음 주제, 가을이 가까워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가을이 오면은 이 낙엽도 떨어지고 날도 약간 으스스해지고 그리고 뭔가 약간의 슬픈 그런 로맨스 이야기가 생각이 나곤 하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작품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저희는 그 중에서도 남성 캐릭터인 시몬과 로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 공지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책 읽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제도 꼭 함께 해주세요. 안녕. 제발. 우리 너무 흑과 백인가요? 저 지금 약간 저승사자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악마 천사. 나 오늘 동양적인 옷 한다 그래서 여기 봉황 그려진 거 입었어요. 이게 어디로 봐서 봉황이에요? 봉황 아니에요? 이거 공작이잖아요. 공작새잖아요. 봉황이라고 해주시면 주작 같은 거 해주시면 주작질 하지 마세요. 우리 뭐 율동 같은 거 있어요? 락서와 이렇게